여기서 제가 말했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좁혀 나가다 보면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 키워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공공재개발. 지금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여기도 공공재개발, 여기도 공공재개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도대체 공공재개발이 뭐길래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1차 공공재개발 지정된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투자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차로 지정된 데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지역들이 어떤 곳들이 지정될 것인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문 자료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어땠었나요? 수요 억제 정책이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급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3기 신도시.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 많이 지어놓다 보니까 서울 도심 내 공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공공재개발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혜택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LHSH가 단독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재정착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공공성을 높여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듣고 보면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혜택들이 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다. 신속한 인허가를 하겠다. 그리고 국비 기금을 지원해가지고 빠르게 이 돈맥 경화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규제는 완화해주고 기부 체납도 완화해주고 인허가도 빨리 해주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겠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재개발은 피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어마어마한 혜택이란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용적률 규제를 완화시켜줘가지고 늘어난 용적률이 있겠죠. 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라는 게 조합원들의 이득도 같이 잡고, 그리고 공공성도 같이 확충하는, 서로 윈윈하자라는 게 공공재개발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공공재건축은 왜 안 될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공공재건축은 내용은 똑같아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층고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못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장사라는 것이죠. 굳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재건축은 갈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어떤 개념이냐, 공공재건축까지도 같이 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공재개발을 막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소유자들한테 주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시세차익 목적의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하면서 투기 방지 방안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개발 왜 투자할까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도 아니고 일반 분양가도 아니고 시세대로 분양한다라고 하면 내가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대로 사면 되지, 뭐하러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시세대로 분양을 받느냐라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2020년 5월 8일자 보도자료에 있었었는데, 최근에 1차 공공재개발 지정 발표가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라는 것은 확정이 됐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길게 가져가려고 했었을 때 내가 1주택자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많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요즘 세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해가지고 막 규제들이 막 쌓이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작정 다주택자 되면 이제 끝난다, 어렵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지정된 곳들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1년도 1월 15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로 2-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2차 지정, 3차 지정은 어떤 곳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1차 지정된 곳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신문로 2-12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즈가 높은 곳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서의 가장 큰 공통점들은 일단 역세권이다. 지금 하다못해 신문로 2-12구역 같은 경우도 광화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양평 13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초역세권이고요. 그 외에서도 지금 지정된 곳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역과의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설 1구역, 용도 1-6구역, 강북 5구역, 흑석 2구역, 지금 이와 같이 일단은 역세권이 포인트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충족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높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전체 면적의 60%,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해야지 기본적인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충족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정된 데들을 한번 보게 되면 확실하게 노후도를 충족한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정될 곳들 역시도 좀 노후도가 애매한 데들보다는 확실하게 노후도를 충족된 곳들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는 곳들은 피해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9월 21일자로 지정이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분양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하겠다라고 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준공까지 떨어져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혹은 건축 중이었는데 이후에 준공이 났다, 얘네들은 다 청산,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입주권밖에 안 나온다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정부 목표는 뭐예요? 공공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돼가지고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청산당하는 분들이 머리띠 싸매고서 결사 반대하면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진행이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권리산정 기준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가 단 한 동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민원의 소지가 있겠구나, 말이 안 나올 만한 데들 우선적으로 지정하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신청한 지역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했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좁혀 나가다 보면 공공재개발 다음 지역들은 어디가 지정되겠구나. 다른 데들 보다 보면 이렇게 노후도를 완벽하게 충족한 데들, 신축 빌라가 아예 없는 데들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데들은 무조건 지정되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공공재개발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곳들이 지정됐고 어떤 곳들이 지정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정이 안 될 것 같은 곳들은 우리가 또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신축 빌라 입주권 여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2편에서 따로 또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직방TV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점도 강조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